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삼성화재 해상보험은 계열사 삼성증권의 주식 613만 2246주 전량을 처분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처분 거래일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 날입니다. 처분한 주식은 전량 삼성생명이 취득할 예정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연내 추가 증자 추진 보도와 관련해 경영 정상화 계획에 따라 연내 자본 확충을 계획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증자 규모와 시기 등은 채권단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케어제는 휴메너스 메디컬과 탈모 방지 및 발모 촉진용 제품 브랜드를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에 독점 공급 계약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BMS는 중국 BOE와 121억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공정 장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현정입니다. 오늘도 역시 증권사별 종목 리포트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볼 종목은 삼성전자인데요. IBK투자증권에서 준비했습니다. 2016년 들어서 상승세를 거듭하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반기 들어서 기어이 150만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2013년 상반기에 150만 원대 안착 시도 이후에 매번 줄곧 150만 원을 벽으로 주가는 번번이 주저앉아 왔었는데요. 그때와 지금 삼성전자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분석을 했습니다.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는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2013년에는 기대감이 너무 높았고 스마트폰의 리스크는 훨씬 컸다는 점에서 지금과는 분명 차이가 뚜렷하다는 입장인데요. 실제 컨센서스 추이도 당시는 하향 조정이 일부 시작됐지만 지금은 상향 조정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 듯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173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약 4% 올렸습니다. 이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입니다. 오리온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오리온은 2분기 실적이 매출액 4,962억 원, 영업이익 279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대폭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부진했던 배경은 특히 중국제가 부문의 광고 판촉비 상승과 또 인건비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중국제가 신제품 프로모션 과정에서 여전히 광고 판촉비 비용 관련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국내 제가 부문 또한 하반기 신제품 출시 예정에 따라서 광고 판촉비 비용 상승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오리온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하되 목표 주가는 낮아진 음식료 섹터에 대한 기대치 및 중국 제가 부문 실적 불확실성을 반영하면서 105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NH투자증권입니다. 휴젤에 대한 기업 분석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휴젤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2%나 증가했습니다. 컨센서스 대비해서 57%를 상회한 건데요. 하반기에도 필러 및 보툴리눔 톡신의 수출 확대를 기반으로 실적이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승 예력 53.8% 보유했다는 평가고요. 뷰티케어 업종 최선호주를 유지시켰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53만 원으로 상향시켰습니다. 예, 황소개구리 점법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님을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코스피가 어제 2055까지 올라갔는데요.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미국에서도 증시가 모두 호재를 보였고 국제유가 급등, 또 경제지표도 좋았다고 하거든요. 오늘 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볼까요? 긍정적일까요? 네, 네, 긍정적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이번에는 한 2,100포인트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7월부터 주구장창 얘기한 것 같네요. 지수가 좀 강하다. 이번 여름은 예년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네요. 그건 돈의 흐름이거든요. 주기적으로 돈은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게 사이클론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자, 사이클론이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5년 긴 박스권에서 업황기는 다시
박스권 상단에 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아마 이 저항대는 되게 중요한 저항대거든요. 2050포인트는 골이 되게 깊은 골인데 이번에도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우존스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아주 꺾이는 파동이거든요. 되게 좋은 이건 물결 파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얼리어트 파동 이론을 적용했을 경우에도 이 친구는 위로 더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막 갈리고 있는 차를 내가 손으로 막는다 해도 쓰지는 않습니다. 급백기를 잡는다 해도 그냥 밀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쪽으로 한 번 더 열려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파동이 한 파동도 남아있으면 19,000포인트를 한번 역사적인 신고가를 쓰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디 비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한 마디 남았거든요. 여기 보면 요 마디 비율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요 마디 비율까지 한 마디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스닥도 보도록 할게요. 자, 라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5,500포인트 얼마 안 남았죠. 자, 요 마디, 이 손톱 마디라고 합니다. 이 마디 비율이 주식시장에서 되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 마디에 대한 비율이 한 손톱만큼의 크기만큼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금보다는 백금 쪽을 관심 있게 보면 원자전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금값이 많이 올라왔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백금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백금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는 화이트 골드 이렇게 파동을 만들어 다시 꺾어지는 파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점을 다시 잡고, 자, 2009년에 저점 나왔던 그 가격대를 다시 잡고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이트 골드 이쪽 잘 보시면 크게 간접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파동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자, 환율 한번 볼게요. 환율은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1,060원 여기까지는 열어놓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자, 하락 파동의 성경은 뭐냐면 다시 반등 들었다가 밑으로 꺾어져서 더블 바닥을 잡고 다시 치고 올라가는 이런 바닥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외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1,060원까지는 한번 열어놓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중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국 정말 많이 올라왔죠.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라인에서는 펀드 가입 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앞으로 더 열려있어요. 이쪽은 3,700포인트까지 올해 한번 찍지 않을까. 리건창이 얘기했던 4,000포인트는 만들어 놓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 중국이라는 나라는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리건창이 얘기했던 4,000포인트가 아마 올해 안에는 한번 트라이 한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유가를 한번 볼게요. 유가도 저번에 얘기했듯이 급하게 떨어지는 거는 급하게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지지해줘야 라인을 살짝 밀리고 나가거든요. 요즘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밀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다 다시 끌어올린다. 왜 그러냐? 이제 모든 투자자의 기법들은 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다 알고 있는 투자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트렌드가 안 맞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심쿵하게 떨어져서 다시 끌어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떨어질 때는 놀라지 말고 더 살 수 있는 포인트 잡으시면 돼요. 저가 매수 때는 항상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예상했던 때로 $50 얼마 안 남았죠. 예. 여기서는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다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저항대가 잡아있죠. 이 라인은 외바닥으로 끌어올리기보다는 단단하게 에너지를 웅축해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포인트를 보면 됐고요.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는 유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의 금리 인상은 내성이 너무 쌓여서 이제 끄떡도 안 합니다. 중요한 거는 시기에 대한 문제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12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국내 지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국내 지수도 살펴봐야죠. 이렇게. 자, 종합지수 보겠습니다. 자, 2050포인트 우리가 얘기했던 그 자리까지 왔네요. 치고 올라가는 파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2050포인트는 자리를 잡은 것 같네요. 2100포인트를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도 그렇죠. 자, 여기서 에너지를 강하게 모으고 있는 자리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690포인트 요 언저리를 찍고 올라가는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을 보면 27%대의 머리대에서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강한 조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로 가기 위한 강한 기간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단타보다는 코스닥은 지금 요즘 매매는 스윙으로 끌고 가는 매매, 빠지면 밑에서 매수를 해서 다시 들어 올리면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써야 되거든요.
오늘 샀다 오늘 파는 그런 매매가 잘 안 먹혀요. 왜 그러냐면 연속성이 없습니다. 요즘은. 왜 그러냐면 시장에 남아있는 지금 사람들은 거의 트레이더 선수들만 시장에 있다 보니까 이 외바닥으로 치고 올라가는 경우보다는 눌렀다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도 7, 8월 내내 이 박스권을 만들었고 여기서 올랐다 떨어졌다 하죠. 여기서 단타보다는 수익 매매에서 끌고 가는 전략, 방향을 윗방향으로 보고 끌고 가는 전략이 더 많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시가는 3포인트 정도, 동시효과는 3포인트, 코스닥은 마이너스 0.54 이렇게 움직임이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매수가 좀 들어오는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YB로드가 29%, 그 다음에 중국 원양자원, 그 다음에 현지건설, 대연 베커스, 형제엘리트, 형제엘리트 오랜만에 반등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네요. 그 다음에 신화콘텍 어제 세게 들어왔었죠. 코렌, 그 다음에 경지 INC, 그 다음에 풍광 이런 쪽으로 매기가 좀 붙네요. 자, 서울전자통신, 스페로, 위지트, 이월드 뭐 이런 쪽으로 매기가 붙고 옴니텔이 아침에 조금 들어오네요. 자, 그동안 추천드렸던 종목 살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스틸도 엊그제 추천을 드렸었어요. 자, 자리 되게 좋죠. 바이엠홀딩하고 4,500원까지 다음 주까지 끌고 가는 여유를 보인다면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도 수익 중이겠죠. 그 다음 스펙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추천드렸는데 어제도 양봉 하나 나오면서 이적 포인트 살짝 눌러줬다가 가져가는 전략을 세우면 됩니다. 이렇게 꺾이더라도 들고 가는 전략을 세우면 됩니다. 호텔신라 한번 볼게요. 호텔신라 6만원 밑에서 추천 한번 드렸었는데 그죠? 많이 올라왔죠? 앞으로 더 위로 요 라인까지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대건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건설. 자, 요 라인이었죠? 쭉쭉쭉 잘 가죠? 목표까지 4만원까지 한번 들고 가는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천 종목이 없습니다. 월요일장을 대비하는, 그 다음에 금요일장은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월요일 주말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서 주가가 많이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 홀딩하는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에 보겠습니다. 성공 진짜 기원합니다. 겨울개골 팍팍. 예. 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지표를 분석하고 종목까지 추천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시죠? 그래서 서울경제TV의 스타 멘토신데요. 샘플러스 김영구 멘토의 의견 보다 자세히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1666-6646번 전화 아래 나가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이었습니다. 예,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54분인데요. 개장을 약 6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특징주 분석해 볼게요. 오늘은 유한타증권 안산본부점의 임동하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현재 동시효과 특징주들이 눈에 띄실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시간 동시효과 특징주 살펴보면 먼저 신화콘텍을 주목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시장에서 동사는 큰 폭의 거래량 증가를 동반하며 상한가로 마감했었는데요. 지난 6월 24일 종가 3,930원으로 1년 기준 신저가를 쓰기도 했던 동사는 전일 8,770원에 거래를 마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관련 매출 비중이 80%대로 알려진 동사는 인공지능 및 증강 현실 등 사물인터넷 표준구격 권장 부품인 USB Type-C를 개발해 생산 중이며 해당 제품이 갤럭시 노트 7에 적용돼 공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런칭한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7의 글로벌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대화면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사전 주문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갤럭시 노트 7에 적용되는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가 수준에서도 20일 이평선 지지한 이후 나온 첫 번째 상한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시효과에서는 7%대 상승한 9,400원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현지엘리트입니다. 이 종목의 경우 지난 4월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으며 큰 폭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이후 주가는 상승폭을 대거 반납하면서
최근에는 관심에서 많이 멀어져 있던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일 장마감후 공시를 통해 중국 교복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2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고 밝힘에 따라서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사는 시너지 파트너스의 한 개사를 대상으로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고 밝혔고, 지난 6월에는 중국 바오시냐오 그룹과 합자법인 설립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국 현지 교복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사립 귀족학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영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에서는 9%대 상승한 6,850원 정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성지건설입니다. 동사는 액면 분할 결정으로 인해 지난 3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이후 금일 다시 거래가 재개될 예정인데요.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낮추면서 주식 수량을 크게 늘렸기 때문에 일단 유통 주식수 증가에 따른 거래량 증가를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 거래가 정지된 이후 첫 번째 거래일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동사는 지난 7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업 다각화를 위해 바이오 의학 관련 사업을 대거 추가했고, 최근 2, 3위 사회이사에 중국 관련 인사를 선임하는 등 중국 진출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도 관심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적 부분은 좋지가 않은 상황에서 아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 유의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동시효과에서는 20%대 상승한 가격이 예상되고 있다는 부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장 동시효과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유한타증권 안산본부점의 임동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각이 8시 58분입니다. 개장을 약 2분 정도 앞두고 있네요. 두 분의 전문가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오셨고요. 샘플러스의 강동일 멘토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개장 앞두고 있는데요. 한 말씀씩 들어야겠죠. 투자 포인트 짚어주세요. 김영철 팀장님. 일단 지난 수요일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부분들. 결국에는 하나로 묶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강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들어옴에 따라서 환율이 강세를 좀 보여주는데, 결국에는 시장 삼성전자를 빼놓고는 그렇게 뚜렷하게 긍정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과 똑같죠. 환율과 외국인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 김영철 팀장님의 의견이셨고요. 강동일 멘토님도 오늘장 출발 전에 한 말씀 주세요. 예, 어제 보니까 시장이 좋긴 좋은 것 같은데, 오르는 종목만 올라요. 보기에는 좋아 보였어요. 예, 삼성그룹주만 아주 어제 그냥 이렇게 특징적으로 이렇게 다 올랐는데, 예. 내 종목이 올라야 좋잖아요. 내 종목 올라야 되는데, 일부 종목만 올라서, 종목별로 대응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종목별 대응이 관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국내장 출발은 어떨지 지금 분위기 보니까요.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 잠시 뒤 카운트다운 들어가서 오늘장 출발 분위기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예, 8월 19일 금요일장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요. 어제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찍었고 코스피는 205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오늘 출발 분위기는 어떨까요? 코스피부터 분석해보겠습니다. 김영철 팀장님. 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일단은 어제 이제 한 4.7% 급등 흐름이 나타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죠. 그에 반해서 이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데 아마 장중에 플러스 전환하면서 매수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누진세 관련해가지고 이제 개편이 좀 지속적으로 좀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구간 좀 하락했었는데 오늘은 좀 장초반 일단 좀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한 0.8% 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부분들에 대한 반대 급부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괜찮은
괜찮게 좀 나타났었는데 오물장에서도 한 0.7%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뭐 아모레퍼시픽 정도는 이제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 삼성물산 어제 이제 삼성그룹주도 상당히 강했던 거에 비해서 오늘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반적으로 움직임들 체크를 해보면은 IT 쪽에 대한 움직임들은 지속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꺾이지 않는 이상은 뭐 SK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 뭐 삼성 SDS나 뭐 삼성 SDI 전반적으로 뭐 IT 쪽으로에 대한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그 뭐 종목 특징적인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지수가 이제 뭐 견조하게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증권주에 대한 그렇게 매력도는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IT나 아니면 제약, 바이오, 뭐 성장성 있는 섹터로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내수 섹터에 대한 움직임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시장에서 상당히 좀 강했었던 샘표랑 샘표식품 오늘장 장 초반에 이제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 셀트리온이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들이 최근에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부 바이오 제약 종목들 움직임이 좀 괜찮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좀 각계전투의 움직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이랑은 좀 다르게 업종 내에서도 분명히 좀 차별화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게 시장 전반적인 특징이지 않나. 사실 삼성전자를 떼놓고 보면은 시장이 그렇게 뭐 좋다라고 좀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등락 비율 자체도 상승 종목수에 비해서는 하락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높은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사이즈가 워낙 크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움직였을 때 삼성그룹주가 동반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점에서 그쪽이 움직이면은 다른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부진하게 나타나더라도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강하다라는, 그러니까 지수만 놓고 보면은 강하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점이 조금 시장을 좀 왜곡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던 유가 관련된 종목들 오늘 좀 강합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어느덧 50불 근처까지 온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유가 지속적으로 50불 돌파하기 전까지는 50불에서 40불 박스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접근해 볼 수 있는 시기는 40불 언더로 내려갔을 때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느덧 그때 이제 뭐 SK 이노베이션 기준으로 한 14만 원 정도인데 지금 뭐 한 15만 원 중후반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좀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다시 이제 좀 지켜보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출발 상황 살펴봤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요, 어제보다 0.12% 상승한 2057선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분석해봐야 될 텐데, 코스닥도 강세 출발인데 어제보다 0.28% 상승한 698포인트로 출발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700포인트를 회복한 상황은 아닌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분석해볼게요. 강동일 멘토님. 예, 지금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시장이 이제 삼성그룹주 강세가 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라서 어느 종목이 좀 그래도 좀 나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어제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100종목 한번 훑어봤어요. 훑어봤는데 좀 괜찮은 종목들이 이렇게 좀 있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메디톡스 휴젤이 그동안에 전고점을 이렇게 뚫었는데 아주 강한 시세를 주더라고요. 휴젤 한번 볼까요? 휴젤. 네, 자, 휴젤 한번 보겠습니다. 휴젤의 오늘장에서도 오르대요. 2% 가까이 오르고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요게 지금, 여기서 전고점 돌파할 때 제가 한번 추천을 했었거든요, 요거 돌파된 거 보이시죠? 앵커님? 네. 요때 이제 돌파되면서 요 거래량이 엄청 팍 들어왔어요. 그죠? 누군가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 기간 외국이 상당히 좋고, 앞으로도 요 가격대를 이제 더 한번 위로, 윗방향으로 좀 더 올리려는 어떤 그런 좀 추세의 강한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좀 추격 매수하기에는 좀 가격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거 대응 좀 늘먹 줄 때 들어가는 방법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좀 괜찮은 게 이제 그동안 꾸준히 올랐던 서울브레인 괜찮고, 그 다음에 유진테크, 동국 SNC, 이제 반도체 관련주인데, 이제 저번에 동진쌤이 꽤 한번 확 올랐다가 갑자기 그냥 확 물량을 쏟아내는 바람에 엄청 내렸는데, 이걸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비옥수도 저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박스권을 돌파했죠. 비옥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비옥수 보면. 입장에서 2% 가까이 예, 밀리고 비옥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때 여기서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 돌파된 시점, 여기죠. 여기 돌파된 시점. 요 이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엄청 붙었을 때, 그죠? 요 부분에서, 들어갔어야, 이렇게 눌먹 줬을 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좀 많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조정 줄 때 여러분들 관심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저번 주에 얘기한 태웅이 있었죠. 태웅을 한번 제가 이야기했었죠. 멘크님?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예, 좀 많이 이 올랐어요. 주식이라는 네. 게 항상 오를 수가 없어요. 많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또 조정을 줘야 되죠. 그때 이제 제가 어디서 이야기했냐면 이 부분에서 그죠? 그때 강한 거래량 돌파해서 눌림만 한번 줄 때 여기서 제가 관심적으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마무지하게 어제 엄청 많이 상승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추경 매수하기는 좀 안 됐고요. 좀 눌림목 줘서 조정 줄 때 이것도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오늘 좀 이렇게 좀 관심주로 해주시는 게 이제 W 게임이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관심 종목이신가요? 예, W 게임즈. 요거, 게임즈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동안 이게, 보세요. 예, 2016년도 초반에 이게 계속 흘러내렸죠. 여기 이때 엄청난 대량 거래를 하고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평선이 지금 밀집 구간에 있어요. 밀집 구간에 있으면서 여기 보면은 이전 고점이 요 가격대예요. 요 가격대. 요 가격대를 좀 뚫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뚫으려고 하죠. 근데 기관 외분 수급이 좋아요. 그러면서 올해 시적 추정치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추세와 거래량인데 이때 추세는 바닥에서 오랫동안 횡보 기간을 거쳤고 이제 윗방향으로 열려 있다. 예, 거의 돌파 직전에 있다. 그리고 또 지금 기관 외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격도 싸고 가격대도 들어갈 만한 타이밍이고 추세도 지금 윗방향으로 요 초입에 상승 초입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타이밍 잡아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W 게임즈는 목표가는 얼마나 보고 계세요? 목표가는요. 여기 이전 고점인 여기 얼마냐면은 요 가격이 45,800원 정도? 그거까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W게임즈로 오늘 강동일 멘토께서는 관심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지금 자리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하셨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좋고 실적도 좋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함께 매수하실 분들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일본 증시 출발 상황 좀 볼게요. 어제 1.5%다 급락했었던 일본 니케이 지수가 오늘은 강보합 출발이 됐습니다. 0.44% 상승한 16,558로 출발이 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쪽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수급 상황 어떤지 업종별로 또 특징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물이랑 선물 쪽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물 쪽에서 일단은 뭐 한 196억 정도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기관 역시 51억 정도로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 쪽만 코스피 시장을 일단은 장 초반에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선물 쪽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 이제 외국인 쪽만 매수세가 좀 한 3,000개가 가까이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 개인이랑 기관 쪽에서는 매도를 치다가 막판에 이제 조금 뭐 손절 아닌 뭐 환매수를 좀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쪽 그리고 개인 쪽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어제 특징적인 게 사실 선물은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거래소 시장은 돌파를 못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물 쪽에서 움직임들에 대한 변동성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뭐 업종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가장 상승률이 높은 거는 섬유, 의복, 의료정밀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뭐 전기가스, 기계 업종 뭐 이쪽으로 이제 움직임들이 조금 뭐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들 본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 정유화학주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괜찮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 시점에서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럽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유가가 한 45불 언더, 뭐 40불 초반 쪽으로 다시 내려오는 경우에만 정유주로 접근한다라는
이제 뭐 전략을 가지고 뭐 대응하시면은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뭐 50불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정유주를 베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IT 쪽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제 상당히 좀 강하게 매수가 좀 들어왔고 장 초반에 차익 실현이 나온다 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뭐 기관이나 아니면은 일부 뭐 운용사들 쪽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비중을 채워놓지 못하면은 지수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종목들 아무리 많이 사놓고 포트폴리오 비중을 채워놔도 삼성전자 포트 비중이 일정 부분 되지 않으면은 삼성전자로 인해서 지수가 상승을 했을 때 그 흔히 말하는 벤치마크 지수 대비 수익률을 끌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억지로라도 일단은 뭐 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삼성전자 자체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전 사업부가 상당히 좀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일전에서도 뭐 지속적으로 얘기했지만 OLED 반도체 쪽에서는 뭐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캐시카우 역할을 어쨌든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애플이 스티브 잡스 이후에 뚜렷하게 뭔가 모멘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신기술을 탑재를 해 놓으면서 상당히 이제 시장에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은 지난 휴대폰을 쓰신 분들이 이번에 뭐 새로운 휴대폰을 보면은 많이 바뀐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잘 팔린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람들한테 삼성전자 그 스마트폰에 대한 뭐 충성도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그 만족스러움이 나타난다라는, 그러니까 애플이랑 차별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 그러니까 애플이 삼성전자보다 뭔가 뛰어난 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 쪽에서 IT를 끌어내다 보니까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에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3만원대 부근에서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는데 일단은 뭐 오늘장에 한 4%대 급등이 나타나면서 32,000원대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이고요. LG 디스플레이 움직임이 좋다 보니까 뭐 LG 이노텍까지 같이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주들 최근에 좀 좋았는데 아시아나 항공이 좀 대장주였었죠. 근데 이제 뭐 좀 부담스럽다로 언급을 드렸었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IT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다 보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수주 쪽으로는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뚜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 부진 이슈가 나오면서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이 나왔고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좀 내리면서 이쪽에 대한 움직임은 좀 부진하게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딱히 지금 시장에 이슈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 오늘 움직임 조금 뭐 괜찮게 나타난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봤고요. 업종별 움직임 봤는데요. 장중에 저희가 속보로 보내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장중 164만 9천원을 터치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높였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오르고 있고요. 코스피는 어제 종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코스닥 수급 상황 보고요. 또 업종별로 또 테마별로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강동현 멘토님. 네, 지금 코스닥 수급 상황 보니까는 개인이 35억 원 사주고 있고 외국인이 12억 원 매도, 기관이 9억 원 매도인데 이거 뭐 장 초반이라 항상 그 외국인은 초반에는 이렇게 매도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순매수 전환으로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종종 목격하거든요. 지금까지 8월 달에 이렇게 전체적인 수급 현황을 보면 외국인들이 막판에 꼭 이렇게 다시 사주고 끝까지 이렇게 이제 수급이 끊기지가 않고 계속 요새 사주는 모양새인데 초반에 이렇게 매도하는 거는 이제 개미들을 좀 이렇게 약간 좀 유인했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여요. 수급에 흔들릴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외국인들이 항상 보면은 초반엔 팔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이렇게 장 막판에 가서 이렇게 사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건 뭐 그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렇게 특징적인 섹터가 어느 부분이 좀 강한가 볼 때 섬유의료가 그중 좀 강해요. 여기 보면은 섬유의료가 좀 가장 강한데, 그 중에서 이제 형제 INC가 좀 이렇게 좀 눈에 띄네요. 지금 섬유의료가 지금 업종 섹터 중에서 오늘 이렇게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거는 섬유의료의 특징이
이 3, 4분기가 좀 이렇게 매출이 좀 많이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좀 반영을 해서 그동안에 여기 보면 형제 IC만 보더라도 이 주가 흐름이 여기 보면 4월달, 5월달 있잖아요. 4월, 5월달 여기 보면 이제 봄에 이렇게 또 섬유의류 업종들이 매출이 좀 팍 늘어요. 겨울에 아주 1월, 2월달은 확 줄다가 3, 4, 5월달 또 확 늘거든요. 이것도 이제 주가 확 올랐다가 또 여름 되면 또 줄어요. 줄다가 또 가을에서 그때 또 확 오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갈 자리인 거예요? 예, 섬유의류 같은 건 이제 형제 INC가 지금 오늘 가장 좀 보세요. 그동안에 많이 올랐다가 한 3개월을 좀 이렇게 조정을 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21선 이렇게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나마 형제 INC 차트 모습이 가장 좀 좋아 보이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특징적인 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형제 INC 들어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네요. 뭐 다른 종목으로 제가 아까 아침에 이야기한 거 그런 종목들로 선별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WPM주는 오늘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잠깐 좀 봐주시겠어요? 앞서서 예, 추천주로 주셨던 WPM주. 예. 예, 여기 좀 어제 오르고 그제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5일선하고 좀 이격이 약간 좀 벌어진 상태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중 초반이라 아마 이제 이격을 좁히는 과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좀 내리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단기적으로 좀 눌림목에서 좀 저점 메리트로 좀 공략해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분 차트로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면 지금 보면 30분 차트에서 보면 좀 많이 올랐어요. 여기 보면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이렇게 추세선을 이전 고점을 이렇게 딱 줄을 쳐놓고서요. 이전 고점 요 근처까지 오면은 매수 타이밍이죠, 완전히. 예,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타이밍 잡아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외환시장 분위기 좀 보고 다시 올게요. 오늘은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 들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또 엔화와 국내 원화까지 강세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움직임은 어떤지 환율 흐름 봐주십시오. 네, 달러원 환율이 오늘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일단은 1,100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80전 상승한 1,108원에 출발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달러엔 환율에 주목을 하면서 추가 상승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밤에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노동시장에 어떤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또 7월 경기 선행지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 경제지표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지표 호조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약화를 되돌리지 못하면서요. 글로벌 달러는 약세를 보였고요. 여기에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배럴당 50달러 선에 근접을 했습니다. 이런 리스크 온 심리 회복 분위기 속에서 뉴욕 증시는 상승을 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환율을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는 1결물이 1,108원 55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결물 스왑포인트 플러스 20전을 고려하면 어제 환물한 종가였던 1,107원 20전보다는 약 1원 15전 정도 오른 셈인데요. 글로벌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심리상 원화 강세에 대한 배팅이 주춤한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및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현재의 원화 강세가 조금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생각에 여기를 중심으로 매수가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실제로 외환당국 개입 등으로 1,090원대의 단기 저점이 확인된 만큼 현재는 매도보다는 매수 심리가 우위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역시 관건은 달러의 환율인데요. 달러의 환율이 현재는 100엔대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여기서 추가 상승한다면 달러 환율도 이에 연동된 움직임을 보이면서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반대의 경우에는 역시 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1,100원대 중반부터는 매수가, 1,110원대 초반부터는 매도가 나오는 그런 시장 흐름이 전개될 전망입니다. 환율의 예상 범위는 1,104원에서 1,113원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외환시장 분위기 봤고요. 오늘은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장 특징주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 앞에 지금 팻말이 놓여져 있죠? O와 X로 적혀져 있는데 제가 종목 드리면 이 종목 지금 사도 된다, 더 간다 하시면 O 들어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하면 NO 하시면 되겠습니다. X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드릴게요. 단연 삼성전자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장중 사상 최고가를 찍었는데요. 이렇게 신고가 내는 종목들은 목표가를 사실 설정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두 분의 의견 어떤지 삼성전자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예, 팻말을 들어주세요. 강동일 멘토께서는 지금 사도 된다 하셨고요. 또 김영철 팀장께서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예스 드신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지금 사도 된다는 얘기 아니라 예. 이제 추세가 제가 저번에 이제 월봉 얘기를 했잖아요. 예. 월봉에서 보면은 제가 이 부분을 좀 확인하고 하자 그랬거든요. 월봉 이전 고점이 이 가격대가 이거 얼마냐면은 저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대가 얼마냐면은 156만 3천 원이에요. 예.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좀 힘이 강해서 이걸 좀 거의 뚫었다고 보거든요. 뭐 월봉이 이제 이번 달 끝나 이제 봉이 확정이 되는 건데 이제 주봉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일단 이전 고점을 훨씬 상회한 확실한 추세 상승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실적 그거 뭐 다 일단 떠나서 추세하고 거래량이거든요, 저는. 일단 추세가 위쪽으로 돌렸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추세가 잡으면 우상향으로 지속하려는 힘이 있어요. 특별한 뭐 다른 어떤 모멘텀이 작용되지 않는 한 이 상승의 힘을 쉽게 꺾이지는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ES를 했는데,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은 이제 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죠. 여기 보면은 저는 이제 권장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5일선 매매를 하라고 좀 강조하고 싶어요. 여기 보면 5일선하고 이격이 좀 있죠. 어제 좀 갑자기 크게 좀 4%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5일선의 이격이 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5일선과 이격이 좁혀지는 그 시점에 타이밍 잡아서 들어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럼 삼성전자가 얼마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신한금융투자는 200만 원 간다고 레포트 다시 썼더라고요. 몰라요. 모릅니다. 예. 300만 원 갈 수도 있는 거고.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고요. 그냥 이제 대응하는 겁니다. 일단 추세가 상승을 잡혀 있으면은 윗방향으로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가 N파동으로 그 눌림목 줄 때마다 저점 매수하고 고점에서 위 추세돼서 팔고 이러면서 이제 팔았다 샀다 하면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 주구장창 들고 와서도 없는 거고. 장기 투자 종목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사놓고 묻혀두는 종목은 아니다. 아니죠. 이제 같이 투자하는 분들은 이제 사놓고 묻어두는 경우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단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일단 윗방향으로 열려 있어도 추세가 상승으로 가도, 일단 단기적으로 수익 남이 일단 파글고, 수익 챙기고 또 저점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다 투자 상황마다 틀리겠지만은, 일단은,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모멘텀으로 봐서는, 길게 가져가도 괜찮은데, 일단은, 주식이라는 게 롤리면서 가거든요. N파동으로 가기 때문에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는 주구장창 윗방으로 가지 않아요. 일단 추세대를 그리면서 제가 추세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추세대를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자, 보이시죠? 앵커님? 예. 자, 이렇게 N파동으로 이렇게 롤리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위 상단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더 들고 가는 사람은 좀 미련하죠.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좀 대응하고 여기서 팔고 실현하고 또 다시 눌림목 줘서 이 밑에 하단에 왔을 때 이렇게 잡는 그런 현명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5일 이평선까지 좀 닿았을 때 그 시점에 매수하는 거는 맞겠다 하시면서 강동일 멘토님께서 의견 주셨고요. 반면에 김영철 팀장께서 지금 삼성전자 매수는 아니다 하셨거든요. 일단 뭐 지난 시간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굳이 삼성전자를 살 거면 삼성전자 때문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조금 더 시가총액이 작고 중소형주 쪽으로에 대한 접근을 늘려보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움직임은 사실 강한 것은 분명히 강합니다. 그리고 애플 주가랑 비교를 해봐도 글로벌 투자자들이 애플보다는 삼성을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만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 싸긴 하지만 뭔가 메리트가 높지 않았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스마트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일단은 이익을 끌어내고 있고 그 외에 OLED와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 더 높게 외국인들은 좀 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뭐 200만원, 180만원 주가 목표가는 예전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지 않나. 물론 이제 그 가격대까지 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저도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왜냐면은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밸류에이션이 싸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었지만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종목들이 다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징적인 게 어제장에 보면은 사실 투신이랑 외국인 쪽에서 지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왔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요. 근데 연기금이랑 기타법인은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근데 기타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자사주 쪽에 대한 모멘텀 이슈고, 그다음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을 보고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뭐 여기에 이제 뭐 태클을 걸 필요는 없는데, 투신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펀드 환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았다라는 측면,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들 또는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왔었던 그런 부분들 때문이지 8월 2일 그러니까 8월 달부터 8월 17일까지 기관 쪽,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투신 쪽이랑 외국인 쪽이 지속적으로 계속 매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장에 동시에 같이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다라는 것은 뭐 의미가 분명히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쪽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한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은 사실 삼성전자를 사는 것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OLED나 아니면 반도체 소재 쪽이 훨씬 더 탄력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노를 들어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또 삼성전자 관련 수혜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하는 시간도 있을 테니까요. 김영철 팀장님의 의견 더 듣도록 하고요. 방송 중에 삼성전자 사상 최고가 다시 한번 경신이 되네요. 지금 현재 가격대가 165만 2천 원입니다. 장중 고가를 다시 한번 높였습니다. 삼성전자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제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 대리님 연결해서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연결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는지 역시 삼성전자 관련 수혜주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우선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이 예상보다 굉장히 좀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시장에서 아시겠지만 갤럭시 그 S7 같은 경우에는 예상 예약 건수가 한 10만 대 정도였는데, 지금 갤럭시 노트 7 같은 경우에는 한 40만 대가 지금 예약 판매가 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카탈리스트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요. 지금 뭐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약간 저는 소외되어 있는 그런 종목을 조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그래서 UIL이라는 종목인데요. 우선 2분기 실적도 1,093억에 58억 원으로 그 1분기 1,150억 원보다 매출액은 조금 줄었지만 영업이익 쪽에서는 굉장히 좀 58억 원, 1분기에는 44억 원 나왔는데 58억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우선 지금까지 좀 소외되었던 부분은 굉장히 뭐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 굉장히 하이엔드 쪽은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액의 절반을 상회하던 그 키버튼이 그 경쟁업체 진입에 따라서 매출액이 조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존 내장 부자재라든지 그 방수 부자재에 이어서 테이프류가 본격적으로 매출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액세서리 매출 중에 이제 무선 충전기 쪽으로 그 UIL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UIL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배당이 굉장히 좀 크다는 점인데요. 보통 350원 정도의 배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에서도 약 2% 후반대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그 휴대폰 부품주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측면에 반해서 좀 아직까지는 눌려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소외되어 있는 것들도 약간 같이 편입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UIL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격대 산다면 얼마에 팔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판다는 목표가. 말씀이세요? 예, 목표가는 얼마 설정하면 목표가를 될까요?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016년 매출액은 5,025억 원에 영업이익이 229억 원으로 아직까지도 뭐 다른 업종 산업군들은 한 10배 정도 이상 받고 있는데 반해서 당사는 한 7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약 시가총액 2천억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5,000원 정도까지가 적정 주가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간 시장에서 소외가 됐던 종목이라고 하시면서 오늘 UIL을 관심 종목으로 주셨는데요. 삼성의 갤럭시 노트 7에 관련 수혜주이면서도 또 배당 매력까지 높다라는 평가를 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 대리와 함께했고요. 이제 또 종목 하나 특징주 보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삼성전자 관련 수혜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옴니텔입니다. 옴니텔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볼 텐데요. 갤럭시 노트 7 수혜주라고 분류가 되고 있어서 오늘장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 2, 1. 예, 두 분의 의견을 보겠습니다. 두 분 다 노하셨는데요. 예, 강동일 멘토께서도 이렇게 설설설설 이렇게 노라는 팻말을 올리셨네요. 오늘 장에서 2%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왜 사지 말라고 하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김영철 팀장님. 일단은 뭐 저는 사실 갤럭시 갤럭시 노트 7과 관련된 수혜주는 없다라고 이제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없다고요? 앞서서 사도 된다고 하셨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갤럭시 갤럭시 노트 7에 관련된 종목이 아니라 삼성전자 OLED랑 그다음에 반도체 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노트 7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스마트폰 쪽으로 해 가지고 모멘텀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일부 종목들이 뭐 BH나 뭐 일부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은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뭐 이녹스도 대표적이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삼성전자 노트 7이 잘 팔리기 때문에 관련 부품주를 사야지, 이러한 투자 전략은 2013년도, 2014년도 그때 이제 스마트폰, 2012년도, 13년도 스마트폰이 한참 좋을 때 했었던 투자 방식이고 지금은 시장에서는 먹히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때는 사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없었던 것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관련된 부품사들에 대한 이익이 상당폭 증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뭐 어떤 부품이 들어가면은 당연히 없었던 매출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매출 증가로 인해서 기업의 실적이 증가됐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숨겨져 있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시장에 알려지지 않다가 그런 그 이슈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들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이미 시장에 대부분 다 알려졌다라는 거거든요. 노트 7에 새롭게 들어가는 거 홍채인식 정도랑 뭐 방수 방진 기능 조금 더 강화된 거, 그런 부분들인데 그 외에 노트 7 관련된 흔히 말해서 이제 그 증권사가 아니라 증권사 분석 보고서나 아니면은 HTS 상에 보면은 뉴스로 이제 뭐 갤럭시 노트 7 관련 수혜주 뭐 대박 재료 뭐 이러면서 기사들이 올라오는데 그쪽 관련된 종목들은 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시세가 날 종목들은 바닥에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고 지금까지 몰랐었을 리가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단지 그렇게 나오는 것들은 흔히 말해서 기사화돼서 이슈화돼서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고, 뭐 사실 그쪽보다는 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 OLED나 반도체 쪽 관련된 종목들을 선별해서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옴니텔이요,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수혜주로 각광을 받으면서 오늘 장에서 상승을 보이는데 왜 이런 이슈가 나왔냐 제가 좀 찾아봤더니요, HD DMB가 갤럭시 노트 7에 기본적으로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열티를 받는 자회사 한국 DMB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평가였더라고요. 자,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놓였거든요. 짧게 강동일 멘토께도 여쭤볼게요. 왜 놓으셨는지. 아니, 근데 이게 너무 한 5초 만에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어렵네요. 이게 기술적인 분석을 잘 하시니까요. 기술적 분석을 제가 뒤늦게 보니까 뭐 그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지금 이 거래량이 한번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일봉으로 보면 푹 들어왔는데 이게 이전에 이 추세대 이 고점 자리를 한번 돌파를 했어요. 예. 돌파하고 나서의 눌림목 구간에 이 거래량이 적은 부분은 들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아까 같은 경우 제가 너무 급하게 물어봐가지고 그냥 놓으라고 했는데, 일단 추세나 뭐 전체적인 거래량을 봐서는 들어가는 자리도 괜찮아요. 지금 다시 예스로 좀 바꿀까요? 그럼 의견을? 예스로 해도 괜찮겠어요. 예. 제가 이제 아까 초반에 이제 주봉으로 한번 큰 흐름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중요시하는 게 이 추세대예요. 추세대 보면은 장기 얘기 몇 개월입니까? 이게 몇 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간은 이게 계속 부딪혔잖아요. 이게 상단을, 그죠? 부딪혔다가 계속 빠졌는데 이 저점이 계속 높아졌단 말이에요. 높아지면서 여기 전주에 여기 돌파를 했어요. 대량 거래량 동반하면서. 근데 오늘 이제 금요일 종가잖아요. 요걸 한 주를 마감하면 금요일 종가가 요거 이전 고점을 밑으로 하야만 안 하면,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서 하야만 안 하면
이건 들어가도 돼요. 다음 주는 양양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다음 주는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 제가 너무 갑자기 물어봐가지고 노라고 했는데 지금 추세나 거래량을 봐서는 오늘 종가에 들어가도 무방하다. 크게 거래량 빠지지 않으면서 요 이전 고점은 이탈만 안 한다면은 오늘 종가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강동현 멘토께서 의견을 좀 바꾸셨어요. 옴니텔 지금 자리 매수 가능하다 하셨고요. 수급 봤을 때 또 거래량 봤을 때. 종가 부분에서. 네, 종가 부분 거래량 크게 이렇게 분산 안 되면서 예. 양호한 거래량을 이렇게 줄어들면서 마감이 된다면은 예, 들어가도 무방해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추세와 거래량이 살아있는 종목이었다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옴니텔 봤고요. 다음으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정말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오늘장 4% 급등이 나옵니다. LG 디스플레이 보겠습니다. 3, 2, 1. 네, 들어주세요. 두 분 다 예스가 나오네요. 먼저 김영철 팀장님께 드릴게요. 5초 조금 넘었는데 괜찮겠어요? 예, 일단은,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한 28,000원대 눌려주면은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8,000원이 안 와가지고, 이제 3만원대 초반부터는 좀 다시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일단은 IT 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역시나, 그 디스플레이 패널 쪽 가격이,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그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삼성 쪽과 마찬가지로 OLED 쪽에 대한 그 신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같이 모멘텀이 좀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애플 쪽 신제품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OLED 패널을 채택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해가지고 수혜가 당연히 이제 LG 쪽, LG 디스플레이 쪽에 이어질 것으로 시장에서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IT 쪽에 대한 수급,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사실 환율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IT 쪽이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타나는 것은 기존에 팔아왔던 것들을 파는 게 아니라 새로운 부분들을 팔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냐면은 기존에 팔던 거를 특별한 신제품이나 아니면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팔았을 때, 그리고 팔 것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환율 원화가 강세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출주인 IT 업종이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원화가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IT 쪽이 하반기에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신제품들이나 아니면은 반도체 쪽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는 좀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그 시장이 조정을 받고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도 지금 IT 쪽에다가 갖다 붙여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지금 IT 관련된 쪽이 강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에 4% 급등을 했지만 내일이나 내일 모레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쨌든 3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분할로 좀 접근을 해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팀장께서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LG 디스플레이가 매수하기에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일단은 삼성전자보다는 LG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큰 부담은 조금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은 삼성전자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히 삼성전자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게 있고 지수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투자 지표로 삼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IT 쪽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최우선순위는 OLED 반도체 소재 쪽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LG 디스플레이까지 좀 확대를 해서 봐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동일 멘토께서도 LG 디스플레이 지금 살 자리다 하셨어요.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예, LG 디스플레이는 제가 IT 관련주 강세일 때 제가 이야기했었죠. 예, 삼성전자,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늘 얘기지만 추세 거래량인데 추세 상승 추입에서 들어간 게 제일 좋아요. 여기 보면 제가 요 이전 고점에서 여기 이전 고점 요 자리에서 돌파할 때, 거래량 동반에 돌파할 때, 이제 요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롤링을 주면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롤링을 주면서 위에 상단 맞았다가 또 옆으로 쭉, 가격은 빠지지 않는데, 횡보하면서 이제 이게 계속 힘을 응축하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또 윗방으로
탁 치고 가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상단에서 또 이제 만난단 말이에요. 상단이 어디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전 고점짜리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줄을 쳐놨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또 요 상단하고 결국 여기 상단 끝까지 가긴 가는데 37,000원 언제까지 가긴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롤링을 엠파동을 주면서 간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이제 대응하는 방법은 이제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뭐 이렇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단에서 눌림목 줄 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힘을 응축했을 때 하단에서 샀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오늘 벌써 이게 급등했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 추세는 살아있다. 윗방향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종목만 조금 더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볼 업종으로 좀 볼게요. 건설 업종입니다. 건설주가요, 오늘 장에서 좀 오르는데 저희가 일부 시간에 건설주를 지난달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좀 사고 있다라는 이슈를 다뤄봤었거든요. 이유가 뭔지도 들어봤었고, 건설주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사도 될까요? 3, 2, 1. 네. 들어주세요. 강정일 멘트께서 예스 하셨어요? 예. 예. 제가 건설주는 저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바닥이라고 말씀하셨죠. 바닥, 이 연봉 추세로 봤을 때 바닥을 돌린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현대건설도 그렇고, 뭐, GS건설, 현대산업,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특히 대림산업도 좋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이 윗방향으로 진행되는 상황이거든요. 코스피 시장이.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종목이 다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차별화가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오전에. 그래서 윗방향으로 가는데, 이제 IT 관련주하고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조선주 중에서 현대중공업이 박스권 뚫어서 이제 그것만 선별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통신주도 좀 괜찮다 그랬고, 그 다음에 건설주도 괜찮다 그랬고, 근데 건설주가 전체적으로 이제 바닥 다지고 이제 윗방향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시장 종목별 대응할 때 추세대 상단에서 추격매수 하는 게 아니라 하단에서 딱 자리 잡을 때 그때에서 이제 들어가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윗방향이에요. 예. 예, 건설주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들었는데 예스하신 강동일 멘토님의 의견부터 여쭤봤고요. 김영철 팀장님의 의견은 넘어가겠습니다. 한 종목만 더 볼게요. 네이버입니다. 연일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서만 벌써 14%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네이버는요. 예, 두 분 다 사자가 나오네요. 김영철 팀장님. 네. 일단 뭐 네이버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라인에 대한 상장 기대감, 그리고 그쪽, 그러니까 상장하면서 이제 그 이익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잡혀나가는 그런 모습들이고, 사실 그간 뭐 분할 상장한 다음에 NHN 엔터테인먼트랑 네이버 분할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좀 좋았다, 그리고 조정받고 지금 다시 턴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인데, 구글이 유일하게 국내에서 이제 그러니까 구글이 유일하게 이제 뭐 점유율이 높지 않은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우리나라고, 그 다음에 한 번 그 포털 사이트랑 그 다음에 이쪽 그 메신저 쪽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이버 추가 상승 가능해서 오늘장 80만 원 돌파가 됐는데 사도 된다 하신 의견 들어본 거고요. 강동일 멘토께도 짧게 좀 여쭤볼게요. 예, 연봉 추세상으로 보면 2년간 이렇게 내리다가 올해 이렇게 바닥 찍고서 밑꼬리 쥐고서 이렇게 상승 윗 저항대를 뚫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일봉에서 이제 아까도 늘 제가 얘기했지만 대응 추격매수 말고요. 이제 좀 뚫은 자리 있잖아요. 이거 눌림목 줄 때, 엠파동 이렇게 눌림목 줄 때 요때 이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이버까지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봤습니다. 두 분의 멘토와 함께 했는데요. 위즈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님, 샘플러스 강동일 멘토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설의 종목 시간인데요. 발의 배경환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발해 백영환입니다. 예, 오늘 금요일인데 화신테크에 대해서 추가적인 말씀을 하셔야겠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요.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 화신테크가 네. 최근 2거래일 동안 5% 이상 급등했잖아요. 예, 근데 뭐 오늘 이제 리뷰를 하는 종목이 전기차나 또 스마트카 이제 우리 하반기에 지금 강력한 테마를 지금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전기차가 요즘 이슈로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기차의 중심에 있는 게 화신테크인데요. 화신테크가 지금 최근 거래가 갑자기 늘면서도 상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신테크가 지난 5월 전기차 신도롬을 일으킨 테슬라 전기차 모델 3에 부품 공급업체로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마도 그 방송이나 뉴스를 통해서 시청자분들 충분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도 보셨지만 테슬라 전기차 모델 3는 출시하기 전부터 이미 약 40만 대가 예약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신테크 테슬라 그 모델 3 전기차에 경량 차체와 셰시를 화신테크가 공급기로 이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테슬라도 전기차 양산을 시작할 것이고 화신테크는 40만 대에 달하는 차체와 셰시를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2분기 시장은 당연하게 금연 가공 등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적게 했을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는 본격적인 대규모 수익 창출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화신테크가 실적을 발표한 후에 악재가 소멸되면서 급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신테크는 테슬라뿐 아니고 BMW, 벤츠, 폭스바겐, 포드, GM, 클라이슬러 등에서 납품 중이고 화신테크가 납품 중인 BMW도 대용량 리튬 전지 이온 배터리를 얹어서 신형 i3를 공개했고 이 차도 올 하반기에 본격 판매돼서 화신테크에 대한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신테크에서 회자되고 있는 단어가 품절주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시가총액이 360억에 불과하고 유통 물량이 대주주와 장기 보유 수량을 제외하면 유통 물량이 고작 한 200만 주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화신테크가 품절주로 충분한 이유고 재료이기도 합니다. 상상 이상의 또 품절주로서의 급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제 거래량만 보더라도 60만 주, 어제 거래량도 20만 주를 돌파했고 이제 2차 랠리를 시작할 타이밍으로 접어들어서 강력히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손절가는 3,100원으로 하고요. 1차 목표가는 정고점은 8,000원, 2차는 12,000원으로 하겠습니다. 예, 급등을 준비하고 있는 전기차 테마의 핵심인 화신테크 다시 한번 리뷰해 주셨는데요. 발해 백영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출발 증시와이드 2부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054포인트로 어제보다 소폭 밀려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166만 원까지 올라갔었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로 강합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 10시부터는요. 마켓서치 10이 방송될 예정인데요. 서울경제TV의 대표 전문가시죠. 김경남 멘토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전기차 특집 일부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전기차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 배터리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10시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